이번 사연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도 안 좋은 소리만 듣다가 이제 그만두겠다고 시원하게 말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. 못된 신우들이 괴로워한대네요. 함께 보시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결혼한 지 17년 되었습니다. 결혼하면서부터 바로 70대 중반 시어머니와 같이 살았어요. 남편이 강조하던 말이 시어머니가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냐며 자기는 잘하면서 친할머니랑 같이 살았다고 하더라고요. 저희 시어머니는 성품이 참 착하십니다. 그래서 시어머니가 눈 감으실 때까지 모셔야지 하는 마음도 있었고, 그 당시에는 남편에게 반해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시어머니와 같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책임감이 크고 힘든 것인지를 알지 못했어요. 저도 처음부터 같이 살더라도 제가 할 것은 하고 같이 할 것은 같이 하고 끊을 건 끊으면서 정확하게 선을 그었어야 했는데, 세상 물정 모르고 철도 들지 않은 20대 후반에 결혼하게 되면서 뭣도 모르고 시어머니께 무조건 잘하려 했던 것 같아요. 시어머니는 저희가 잘 챙겨드리는 것이 너무 좋으시니 우리와 뭐든지 다 같이 하고 싶어 하시기 시작했습니다. 아이 낳으면서 외식, 바람 쐬러 공원을 갈 때도 유명한 공원은 모두 다 함께 가셨고, 하다못해 동네 공원을 나설 때도 저희 세 식구만 가본 적이 없이 시어머니와 동행을 했습니다. 휴가나 여행을 자주 가는 편이 아닌데 어쩌다 놀러 갈 때마다 따라오셨습니다. 저희가 나름 신혼이고 아기도 어린데 시어머니는 나는 괜찮다, 너희 식구끼리 기분 내라, 이번에는 친정어머니 모시고 다녀와라, 그렇게 먼저 말씀하신 적 단 한 번도 없고요. 참고로 저희 아빠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셔서 안 계세요. 시어머니가 연세가 들고 조금씩 기력이 없으셨는데 얼마 전에 집 화장실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. 고혈압 말고는 별다른 지병 없이 거동도 잘하시고 건강하신 편이었는데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 허리만 치료를 받았고 전체적으로 몸 상태가 더 안 좋아져서 나오셨어요. 근육도 빠져서 살이 말랑말랑해지고 입원하신 동안 충격을 받으셨는지 선망 증세가 꽤 오래 가더라고요. 저에게는 신우가 넷이 있습니다. 신우들은 저희 집과는 거리가 꽤 먼 지방에 살고 있는데요.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신 동안 한 번도 면회를 안 왔고요. 한 달 가까운 기간 동안 코로나 때문에 하루 30분만 면회를 갈 수 있었거든요. 저희 부부는 집에서 병원까지 왕복 2시간 거리인데 면회를 안 간 날이 없이 저나 남편이 번갈아 가며 면회를 다녀왔어요. 제가 결혼한 지 17년이 되었다고 했잖아요. 제가 결혼하기 전 시누이를 처음 만났을 때 시누이의 나이가 되어 살다 보니 제 남동생이 엄마를 모시고 산다면, 저라면 시누이 입장이 아닌 며느리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올케에게 꼭 물질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내 엄마를 모시고 사는 올케에게 우리 엄마랑 사느라 고생 많지, 너무 고맙다 라고 말 한마디라도 더 따뜻하게 해주고 잘 대해줄 것 같거든요. 그런데 신우 1, 2, 3호는 기본적으로 먹고 살기가 빠듯하기도 하고 자기들 형편껏 시어머니를 챙기고 저에게 그다지 터치하지도 않았습니다. 그런데 신우 4호는 저희 집 근처에 살았는데 사이 좋을 때는 제 생일 때 사고 싶은 거 사라고 상품권 20만 원 준 적도 있고, 제가 아이 낳고 이사할 때 축하금 50만 원씩 주곤 했어요. 저희도 신우 아이가 대학 입학하고 이사할 때 50씩 똑같이 줬어요. 생일이라고 10만 원 한두 번, 20만 원 한 번 보내더니 이유는 모르겠지만 저에게 빈정상할 땐 경조사를 챙기지 않더라고요. 한마디로 기분파 같아요. 저도 시아주버니 생일까지 챙기고 신우 4호 집에 나름 신경 썼어요. 본인은 자기가 저에게 엄청 잘해준다고 생각하지만 기분 좋을 땐 자기 마음대로 챙겨줘서 전 그 부분이 부담이 되었고, 화나고 기분 나쁘면 주위 사람 다 불편하게 만들어서 안 받고 안 주는 게 편한 사람이에요. 신우 4호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 성격에 맞춰줄 자신도 없고 그저 짜증만 났습니다. 신우 넷, 저희 남편은 다들 저한테 기본적으로 고맙고 미안해 한다기보다는 착한 우리 엄마랑 사는 게 뭐가 힘드냐 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요. 제가 시어머니랑 17년이나 같이 산 것이 버겁다고 남편한테 자꾸 얘기하긴 하는데 남편은 제 마음을 공감해 준 적은 없어서 서운했어요. 시어머니 30대 후반의 남편이 돌도 안 됐을 때 시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셔서 자식 5명 거두느라 엄청 고생하셨다고 자식들이 시어머니를 엄청 생각해요. 제가 보기엔 젊을 때 물론 몸으로 고생하셨지만 노년의 자식들이 시어머니를 위해주니 그 정도면 그 연세, 그 시대분 중에서는 행복하신 편인 것 아닌가 싶어요.
말로만 며느리 눈치 본다 하면서 어딜 가든지 다 따라다니시고 75세에 처음 얻은 친손주 낳고 자라는 거 다 같이 보고 사셨으니까요. 저도 17년 동안 모시고 살았으면 제 할 도리 다 한 것 같은데요. 별일이 없었으면 저도 시어머니와 평생 같이 살 운명인가 보다 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겠지만요. 시어머니가 화장실에서 넘어지시고 몇 달 지났을 때 신우사오가 시어머니 모시고 가서 돌본다고 하더라고요. 신우사오는 저희 집 근처에 살다가 전원생활 하고 싶다고 해서 3시간 거리로 이사가서 살고 있습니다. 저랑 남편이 여기서 모셔도 아프신 게 차도가 없으니 신우사오가 잘 모신다고 모시고 가는 거라 저도 시어머니와 같이 산 세월이 있으니 정이 들었고 연세가 많은 분이니 몸이 회복되지 않아 걱정돼서 기분이 좋진 않았는데 신우의 1, 2, 3호가 오면서 옆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자기 기분이 안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신우 4호가 차에서 내리면서부터 찬바람이 불더라고요. 혼자 인상 팍 쓰고 남편이 하는 얘기에 신경질 부리면서 됐구나 겨우 하고 출발할 때가 아직 안 됐는데 차에 혼자 들어가서 문 닫고 창문 올리고 있는 거 보니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더라고요. 그런 행동을 하는 거 보니 자기가 이제 엄마 모신다고 유세 떨고 이제 더 이상 우리 안 보고 싶다는 뜻 아닌가요? 얼마 전 추석에 신우 2호가 남편하고 부부만 온다더니 아무 연락도 없이 아들 둘 며느리 손자들까지 데리고 와서 제가 싫은 티를 좀 내긴 했어요. 저희 친정엄마 평생 손님 칠해 많이 하시면서도 우리 집에 오는 손님 섭섭하게 하지 마라. 꼭 따뜻한 밥 정성껏 지어 먹여서 보내라 하셔서 신우가 집에 오는 건 뭐라 하지 않아요. 근데 어른이 몇인데 3, 4시간 거리 오면서 아무도 전화 한 통을 안 하고 오나요? 신우 2호는 저희 집을 자기 엄마 집이라고 편하게 생각하고 아무런 연락 없이 불쑥 찾아온 것이 저를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서 너무 기분이 나빴죠. 신우 2호가 사는 지역이 우리 집과 멀어서 한 번 오면 하루 자고 가야 하는 거리예요. 결국 안 자고 가긴 했지만요. 그러면 오면서 애들이 할머니한테 인사드린다고 같이 가는데 잠은 안 자고 갈 거다. 그렇게 전화 한 통 해줬으면 저도 가족들이 많이 오니 음식이라도 더 신경 쓰고 웃으면서 맞이했을 텐데요. 자고 안 자고 오고 안 오고 문제가 아니라 신우들이 본인 어머니 혼자 사시는 집처럼 행동하는 게 저는 화가 난 건데요. 그렇게 마음 편하게 오가고 싶으면 그 많은 자식 5명이 힘을 합해 어머니 혼자 사시도록 자식이 사는 집 근처에 작은 집 한 칸이라도 마련해서 어머니를 챙기던지요. 아들에게 노무 맡기는 것은 당연하고 자기들은 입으로만 엄마 걱정하고 엄마 보고 싶을 땐 아무 말도 없이 내 집 드나들듯이 불쑥 오고 싶은가 봐요. 신우 사우는 집에 도착해서 우리 식구에게는 아무 상의도 없이 사흘 자고 갈 것이라고 통보하듯 얘기해서 기분 나빴던 적도 있어요. 신우 4명이 다 강아지를 키워서 개 혼자 둘 수 없다고 개까지 꼬박꼬박 데리고 옵니다. 신우들 식구의 개까지 집안에서 지내니 정말 아수라장이 아닐 수가 없어요. 남편 형제인이 일주일을 있어도 되고 어머니랑 한 달을 있어도 된다 이야기한 적도 있지만 집주인인 저한테 미리 이야기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똑같이 이틀을 자더라도 매형이 차 막힌다고 운전하기 힘들다고 미안하니 하루 더 있다 가자고 한다고 미리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땐 전혀 기분이 안 나빴거든요. 저는 이제 더 시어머니 모실 생각이 없어요. 시어머니 짐은 저희 집에 남아 있어서 이번에 뵈러 간다기에 남은 짐은 보따리에 다 싸놨어요. 이제 그만하고 싶어서요. 저도 17년간 별 말 없이 시어머니랑 잘 살기는 했는데 어머님 짐 싸놓은 것은 심하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그동안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것을 남편을 비롯한 신우 1, 2, 3, 4, 5 모두 인정해주지 않은 데에 대한 섭섭함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습니다. 남편은 무슨 짐을 다 싸놨냐고 시어머니를 쫓아내는 거냐고 화를 내는데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. 나는 할 만큼 했다.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랑 같이 살면서 어린아이 낳아 키우면서 시어머니와 외출도 여행도 같이 다녀서 우리 세 식구만의 추억이 별로 없다. 나도 너무 지쳤다. 더 이상은 내 집에 시어머니 물건이 있는 게 너무 싫다. 신우가 넷이나 있는데 이제 처음 어머니 모시고 가는 것을 보니 어머니 모시는 것은 아주 당연하게 외며느리인 내 몫이라고 너무 당연히 여기는 것 같다. 네 어머니지 내 어머니냐. 딸은 자식 아니냐. 나는 이제 아이 어느 정도 키워서 내 시간 활용하면서 좀 자유롭게 살고 싶고 좀 쉬고 싶다.
어머니는 지방에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남은 여생 딸들과 편하게 지내시면 좋겠다. 이 점을 너희 누나들에게 똑바로 전해라.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도 내 편에 서지 않고 다시 어머니를 모셔온다고 고집부린다면 나는 당신과 이혼하고 아이랑 둘이 살 것이다. 고 강하게 말했어요. 솔직히 시어머니를 오래 모시고 살면서 많이 지치고 시어머니가 싫어진 상태예요. 시어머니도 연세 드시면서 먹을 걸로 제 마음 상하게 하신 적이 몇 번 있었어요. 제가 짐을 허락 안 받고 싸놓은 건 좀 너무한 것인가요? 하지만 더 이상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것은 싫습니다. 제 나이 이제 40대 중반이고 젊다면 젊은 나이잖아요. 시어머니 이제 92세신데 앞으로 10년은 더 사실지도 모르는 일이잖아요. 이번에 시어머니가 몸 회복하고 저희 집에서 같이 살면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만 기다리며 살게 될 것 같은데 제 인생 그렇게 살고 싶진 않네요. 불효하는 며느리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.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생각나네요. 자기들 어머니를 모시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올케를 보면 고마워서 어쩔 줄 모르는 게 자연스러운 반응 아닐까요?